안녕하십니까. 최진용의 한방상담 진행의 장진혁입니다. 원불교 일상수행의 요법에 타력생활을 자력생활로 돌리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산종사님께서 자력은 인격이요, 권리요, 행복이요, 건설이요, 건강이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력은 건강이고 건강해야 자력생활을 할 수 있는데요. 건강한 자력을 세워주는 최진용의 한방상담. 오늘도 최진용 박사님과 함께합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제 방금 건강해야 이제 자력 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력의 기본이 되는 건강 조건은 뭐가 있을까요, 박사님? 이제 건강 조건이라고 했는데요. 네네. 이제 우리가 생로병사라고 해서 나이가 들어가면 조금씩 아프게 되는 거죠. 네. 예, 그러니까 아픈 것을 완벽하게 이제 고친다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항상 자신의 현재 상태에서 혹시 이제 다리가 좀 불편하다, 손이 좀 불편하다, 어디 병이 있다 이랬을 때는 그 상황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건강을 가꾸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예, 그래서 항상 육체적인 건강, 정신적인 건강이죠. 그래서 이제 자력이라고 했을 때 우리 인생은 항상 함께 가는 거거든요. 네. 음량에 이제 다소가 있듯이 내가 조금 손을 잘 쓸 수 있다 그러면 손에 도움을 주고 내가 좀 약한 부분은 다른 사람의 이제 도움을 같이 받으면서 마음적으로는 지금의 현재의 상태에서 이렇게 제가 진찰을 하시다가 보면 내가 항상 과거에는 괜찮았는데 현재에 그렇다. 특히 이제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아서 과거의 무엇 때문에 과거에 좀 메모리 되어 있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기 때문에 현재의 상태에서 이제 긍정적인 마음 조금 더 잘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노력하면서 살아가면 자력으로 되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네, 최진용의 한방상담은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내 몸에 맞는 건강 설계를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한방상담 전화를 서울 02-8232-2000번으로 주시거나 카카오톡에서 원음방송 검색해서 친구 추가하시고 상담 전화번호 남겨주시면 방송 중에 최진용 박사님께 직접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담을 신청하실 때는 상담 받으실 분의 키, 몸무게, 나이를 말씀해 주시고요. 건강에 대해 궁금한 부분이나 현재 아픈 곳을 말씀해 주시면 더욱 자세하게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최진용 박사님과 함께하는 한방상담, 먼저 오늘의 주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몸이 천냥이면 눈은 900냥이라는 속담처럼 사람 신체에서 눈은 중요하지만 현대인들은 스마트폰과 PC를 많이 사용하면서 다양한 안과 질환에 위협받고 있습니다. 통증은 없지만 눈앞에 벌레가 날아다니는 것처럼 보이는 비문증과 시야가 흐려지고 눈물이 계속 흐르는 눈물 흘림증, 그리고 각종 유해 물질 접촉이 많아지면서 결막염과 같은 눈 질환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눈 질환이 젊은 층으로 발병 연령이 낮아지고 있다는 것, 그리고 자꾸 재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치료와 관리가 필요한데요. 누구도 예외일 수 없는 현대인의 흔한 눈 질환, 눈 질환의 원인과 한방치료법을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네, 최진용의 한방상담. 오늘은 현대인의 흔한 눈 질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자, 현대인들은 스마트폰과 PC 사용, 그리고 과도한 업무와 다양한 스트레스로 눈 건강을 위협받고 있죠. 더구나 노안으로 여겨졌던 눈 질환이 젊은 층으로 발병 연령대가 낮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박사님, 이 젊은 층의 눈 건강을 위협하는 눈 질환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예, 요즘 아무래도 이제 젊은 분들이 계속해서 스마트폰이나 인터넷, 눈을 많이 사용을 하시기 때문에요. 네네. 이제 안구 건조증이라든지, 예, 그 다음에 이제 눈물 흘림증이라든지, 이제 비문증 이런 질환, 가벼운 질환에서부터 네. 예, 백내장이나 이제 녹내장, 황반 변성이나 포도막염 등의 예, 중한 증상이 나타나는 분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다양한 걸 말씀을 해 주셨는데 먼저 비문증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비문증이 눈앞에
날파리가 좀 날아다니는 듯한 이런 이질감을 느끼는 거지 않습니까? 예, 예. 이 정확히 비문증이라는 건 어떤 질환이죠? 예, 비문증을 알려면 먼저 우리 눈의 구조를 좀 잠깐 이해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네. 예, 눈의 바깥층에는 가장 바깥층에는 이제 각막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수정체가 있는데 수정체가 흐리게 되는 게 백내장입니다. 네네. 우리 어르신들이 예, 나이가 높아지면서 백내장 수술을 하시는 경향이 60~70%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이 수정체 안에 눈에 쭉 예, 구멍 동그란 이렇게 쥐구본처럼 동그란 구멍이 있는데 이 안에 가득 채워져 있는 물질을 유리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그 유리체 뒤쪽에 이제 망막이 있는데요. 이 유리체가 자체가 약간 젤리 같은 물질이 됩니다. 네.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 젤리 같은 물질이 물로 액화가 되면서 부유물이 생기면서 이 부유물에 의해서 망막에 그림자가 지면서 어떤 분들은 대부분 이제 비문증, 예, 날아다니는 비자, 그 다음에 문, 예, 날파리 문자, 예, 그래서 파리가 날아다닌다 또는 모기가 날아다닌다, 날파리가 있는 것 같다, 뭐 시로라기 같은 게 있는 것 같다, 이렇게 호소하시는 증상들을 예, 비문증이라고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날파리가 날아다니는 느낌. 저 같은 경우도 사실 좀 비문증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 날파리도 있고 처음에 점으로 시작을 했었는데 예. 나중에 이제 시로라기가 이제 좀 떠다니는. 예. 네. 그래서 안과를 가봤더니 별 이상 없다. 예. 그냥 뭐 나중에 뭐 더 뭐 심해지면 병원을 와도 됐는데 예, 예. 그냥 둬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원인에 대한 이런 얘기도 못 들었어요. 이 예, 비문증 원인은 뭔가요, 박사님? 비문증의 이제 원인은 90% 정도가 노화입니다. 아, 네. 예. 그 유리체가 젤리 같은 예, 물질인데 어떤 현상에 의해서 나이가 들어가면 네네. 대부분 이 젤리 같은 물질이 조금씩 액화가 되면서 물이 생성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물이 생성이 되면서 부유물이 떠다니기 때문에요. 그냥 특별한 원인을 90%가 노화. 그래서 대부분은 지금 이제 요즘은 젊은 분들도 많이 생깁니다. 특히 네네. 이제 근시를 가지고 있는 분들. 예, 그 다음에 대부분은 이제 40대 이후에 주로 중년 남성이나 이제 여성분들에게서 똑같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 거고 한 10% 정도는 이제 그 밖에 망막의 질환이라든지 눈 질환으로 예, 이런 비문증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어디 이제 저기 학교에서 단체로 놀러 갔는데 예, 하얀색 벽을 보니까 예. 까만 점이 하나가 보이더라고요. 예, 이게 놀래서 그냥 당장 이제 안과를 갔었죠. 근데 예. 안과에서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괜찮다라고만 얘기를 해서 뭐 어떨 때에 안과를 가야 되는지, 왜냐면 이제 박사님 방금도 말씀해 주셨지만 예, 20, 30대 젊은 층에서도 이제 비문증이 많이 발병을 하니까 예, 예. 언제 병원을 가야 되나요? 예, 그게 이제 한두 개 있고 네. 서너 개 있고 이게 이랬을 때는 괜찮습니다. 네네. 그렇지만 처음에 생길 때는 그래도 안과에 가서 먼저 진단을 받는 게 필요하고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 수가 갑자기 굉장히 많아진 겁니다. 네. 지금 한두 개, 서너 개 있는데 한 30개, 뭐 40개 이렇게 갑자기 많아진 경우. 예, 두 번째는 갑자기 눈에 있는데 번쩍 이렇게 그 번개 치듯이 아, 이제 네네네. 번쩍거리는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예, 세 번째는 눈을 보는데 갑자기 그 비문증이 있는 부분으로 해서 뭔가 검정 게 보이는 겁니다. 시야가 혼탁되는 경우입니다. 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경우에는 비문증이 있으면서 이 세 가지 증상이 추가가 되어 있을 때는 나타날 때는 반드시 지체 없이 안과 전문의의 상담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그럼 박사님, 그 한방에서는 이 비문증을 어떻게 치료를 하죠? 예, 이 비문증의 원인이 대부분 노화입니다. 네. 예, 그런데 노화는 그냥 노화가 되는 게 아니겠죠. 내가 첫 번째가 이제 눈을 과로하게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젊은 분들이 예전보다 우리가 젊은 분도 그렇고 이제 연세가 있으신 아버님, 어머님도 그렇고 요즘은 누구나 다 이제 스마트폰을 가지고 그리고 제가 버스를 타거나 전철을 타고 이랬을 때 항상
눈을 감고 계신 분도 있지만 네네. 한 60에서 70%는 스마트폰을 그렇죠. 열심히 이제 보고 계십니다. 네. 그런데 눈에서 가장 긴장을 하고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가까운 쪽을 보고 있을 때 이 수정체가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눈이 긴장을 그렇게 되면서 이 유리체 자체가 노화에 진행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눈을 과로하게 쓰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고도 근시를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체질적으로. 그러니까 고도 근시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선천적으로 근시가 있고 선천적으로 한방에서 이제 그 경우가 간장과 심장의 기가 약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심장과 그 다음에 이제 간장의 기를 보하는 치료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눈은 빛을 본다 이랬을 때 빛을 받아서 상을 맞아서 이제 보는 건데 이 눈이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우리 몸을 통해서 제가 눈의 구조에서는 눈의 맨 바깥층에 이제 공막이 있고 그 다음에 안쪽에 맥락막이 있고 그 다음에 맨 안쪽에 망막이 있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 맥락막을 통해서 피와 그 다음에 산소와 영양분이 공급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몸이 힘들 때 당연히 눈 쪽으로 노화가 빨라지게 되겠죠. 그래서 눈을 많이 쓰시는 분들, 젊은 분들의 경우에는 제가 이제 눈을 감고 있는 습관, 그 다음에 눈을 자주 깜빡이는, 그 다음에 이렇게 아나운서님처럼 지금 이제 1개 정도, 2개 정도 있다. 그럴 때는 눈을 감고 눈동자를 상으로 하루 이렇게 자꾸 움직이면 네네. 이 부윤물이 움직이게 됩니다. 아, 네.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 비문증은 어떤 때는 눈의 왼쪽에 있을 때도 있고 오른쪽에 있을 때도 있고 아래쪽으로 있을 때도 있기 때문에 네네네. 이제 젊은 분들이나 비문증이 심하지 않은 분들은 눈을 감고 눈동자를 위아래로 움직이게 되면 이 부윤물이 이동을 하기 때문에 비문증이 잠깐 사라지는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네네. 세 번째는 이제 그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입니다. 동의보감에 보면 눈은 화병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네. 제가 비문증은 젤리 같은 물질이 액화됩니다. 물이 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동의보감에서 눈에 대해서 맥법도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왼쪽에 맥이 강하면 맥이 빠르면 심장에 화고 이제 오른쪽에 맥이 좀 빠르면 간장에 화고 네. 이런 맥이 있는데 대부분은 화병입니다. 그러니까 위쪽으로 화가 올라간다는 것은 젤리 같은 게 액화가 된다는 것은 물로 변화가 된다는 거기 때문에요. 네네. 우리가 만화나 TV에서 볼 때도 우리가 뭔가 분노가 찬다, 화가 찬다는 눈동자에 이글이글 불타오르는 현상을 이렇게 삽입을 하게 그렇죠. 되잖아요. 그러면 눈이 불타오르게 되면 그 액화, 젤리 같은 고체 덩어리인 액화 물질이 액화가 빨리 되겠죠. 그래서 이 한방에서는 이 비문증이 왔을 때 이제 나이가 60, 70이 넘어가신다 그러면 이 경우에는 이제 심장이나 간장 그래서 눈은 마음의 창이다. 마음이라는 건 심장이죠. 심장에서 펌프질을 잘 해줘야 맥락막을 통해서 피와 영양 공급이 많이 가야 되기 때문에 네네. 노화 약하다 그럴 때는 이제 심장과 그 다음에 또 음식 섭취를 잘 해줘야 되잖아요. 네. 음식 섭취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기관지가 약하다 비염이 있다.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 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산소 호흡이 잘 되어야 돼. 그래서 이 세 가지 장부를 같이 보여주는 치료를 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고 젊은 분들은 고도 근시를 뺀 경우에는 우라나 스트레스가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분들이 한 40에서 45% 정도가 되는 걸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눈에 영양을 보충을 해주는 게 아니라 눈에 화가 이글이글 타오르는 걸 꺼줘야 되기 때문에요. 눈의 화를 진정시키고 간장의 화를 꺼주는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이제 눈물 흘림증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이제 수시로 슬픔이 느껴지지 않았는데 그냥 막 눈물이 흐른다. 이 수시로 눈물이 흐르는 눈물 흘림증은 어떤 질환인가요? 눈물 흘림증은 말 그대로 눈물을 흘리는 경우입니다. 네네. 우리가 눈물이라는 것은 슬프다, 정말 마음이 아프다, 또 너무 몸이 아프다 그러면 그때 눈물이 나와야 되는데 그냥 상대방하고 이야기하거나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어떤
TV나 사물을 뚫어지게 바라볼 때 네. 남들은 눈물이 안 나오는데 자기는 한 5분 정도만 보면 눈물이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이 경우 이제 이 눈물은 눈은 이제 눈물이 생성이 되어서 코로 해서 빠져야 됩니다. 그래서 네. 눈물 생성은 눈의 이제 바깥쪽, 눈초리 쪽에 있어서 눈 아래쪽으로 해서 코로 해서 눈물이 빠져야 되는데 이 코 눈물관이 폐쇄가 되어 있을 때 네. 이 눈물 흘림증이 나타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도 뭐 추울 때 밖에서 이제 추울 때 조금 네. 그런 경향이 있고요. 아니면 주말에 이제 네. 뭐 늦잠을 자고 일어나서 움직이지 않은 상태에서 휴대폰만 이제 이렇게 보고 있다. 옆으로 이제 누워서 보다 보면 네. 이게 흘러요. 그냥. 예. 그래서 뭐지 닦고 하면 또 흐르고 해서 약간 좀 나중에는 네. 짓무르기까지 될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예. 근데 뭐 이게 그럴 때만 잠깐 그러고 마니까 크게 이제 불편함은 못 느꼈는데 그래도 이게 계속 반복이 된다면 상당히 불편할 것 같거든요. 예. 이 눈물 흘림증의 원인은 무엇인가요? 눈물 흘림증 원인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눈물이 생성이 너무 많이 되면 안 되겠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그 눈물길이 있습니다. 눈물길은 여기 눈 아래 부분이 있습니다. 아래 눈썹 아래쪽에. 네. 그래서 눈물길 자체가 좁아지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여기서 운동을 잘 못할 때 생깁니다. 세 번째는 코로 통해서 눈물이 빠지게 되는데 네네. 이 빠지지 않는 경우에 당연히 눈물이 나가지를 못하게 네네. 되니까요. 밖으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네. 그 눈물이 이제 눈물 분비가 과다해진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이 눈물 분비가 과다해지는 이유는 뭔가요? 눈물이 과다하게 생성이 되는 이유는 안구가 건조해지기 때문입니다. 네. 안구가 건조하게 되면 눈의 점막에 이제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수정태도 자꾸 더 혼탁해지고 유리체도 이제 무리가 갈 수가 있기 때문에요. 네. 안구가 건조해지면 눈물에 생성되는 곳에서는 눈물을 더 만들게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찬바람을 맞게 되는 경우거든요. 네. 찬바람을 맞게 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이 눈물을 보호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네. 우리가 차가운 곳, 그래서 연세가 드신 분, 체력이 떨어진 분들이 이제 차가운 곳이나 좀 추운 곳, 특히 이제 바람이 센 곳에 가면 눈물이 나오게 됩니다. 네. 세 번째는 이제 구안화사나 안면마비에 같은 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은 당연히 이제 눈물의 하수도 자체가 움직임 자체가 적어지게 됩니다. 네. 네 번째는 눈물을 생성하는 곳에 이제 염증이나 종양이 생겨 있는 거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우리 속눈썹이 자꾸 눈을 찌르는 경우거든요. 눈을 있어요. 찌르게 되면은 눈물샘에서 눈물을 자꾸 만들게 되기 때문에 네. 안과에 가면 항상 먼저 눈썹이 눈을 찌르네요 하고 이렇게 눈썹을 이렇게 뽑아주거든요. 네. 그럼 그 다음에는 괜찮습니다. 네. 그래서 평상시에 이제 속눈썹이 잘 찌르는가도 꼭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럼 박사님, 이 눈물 흘림증 한방에서는 어떻게 치료를 하나요? 원인이 지금 세 가지잖아요. 예. 눈물 생성이 이제 많이 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눈물 생성이 많이 돼도 안구건조증이 있는 경우인데, 안구건조증은 이제 눈에 인공 눈물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하고, 네. 한방에서는 특히 이제 찬바람을 맞았을 때 이 눈물이 나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이 경우에는 이제 안구건조증이 있으면서 대부분은 이제 찬바람이 있고, 이런 분들이 이제 눈에 마이봄샘에서 지방이 잘 나오지를 않게 됩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어가게 되면 우리 몸에 이제 눈의 점막이라든지 그 다음에 지방층 자체가 약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 이제 한방에서는 양기와 위기를 보강해 줍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의 이제 특징이 찬 곳에 나가면 눈물이 나오는데 또 따뜻한 곳에 있고 바람이 불지 않는 곳에 가면 눈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 인체의 맨 바깥쪽에 이제 위기라는 기가 이제 감싸주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젊고 눈이 시력이 좋고 면역력이 좋고 체력이 좋은 분들은 조금 빛을 보아도 내가 눈을 견딜 수가 있는데, 네. 연세가 약해지고 눈에
눈물막이 약해지시는 분들 또 체력이 떨어지시는 분의 경우에는 바람만 조금 쓰면 눈물만 나오기 때문에요. 네. 이때는 이제 인체의 양기와 특히 이제 심장과 이제 간장의 기를 보해주는 치료를 하는 게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속눈썹에 의해서 자꾸 찌르면서 이렇게 눈물이 흘리는 증상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치료가 빠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속눈썹이 눈을 찌르는 데는 바로 이유가 있는데, 네. 동의보감에 보면 이러한 질병을 도첩권모라는 질병으로 적고 있습니다. 네. 눈이 거꾸로 눈을 보호해줘야 되는데 눈을 찌르는 경우거든요. 네. 이것은 거꾸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열기가 많은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스트레스를 받거나 소양인, 태양인 체질의 경우에는 이 경우에는 이제 한방에서 이제 침 치료나 약물 치료로 한 1, 2개월 하면 바로 치료가 되기 때문에 네. 이제 이 두 가지의 경우는 한방에서 치료를 잘 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얘기를 했던 비문증, 눈물 흘림증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눈의 피로, 눈을 과도하게 사용한 이유들이잖아요. 예. 근데 결막염 같은 경우는 외부 네. 요인으로 인해서 이제 생기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예. 결막염은 정확히 어떤 예, 질병이죠? 박사님? 결막염은 이제 눈에 결막에 염증이 생기는 건데, 눈이 아프고 또 충혈이 되고 통증이 있고 눈밑이 붓고 또는 이제 눈물도 좀 약간 나게 되는데요. 네네. 예,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세균이라든지 이제 바이러스에 의해서 염증이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네. 그러면 그 스트레스 때문에 또 결막염이 생길 수가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아, 예. 예, 이 세균이나 이제 바이러스, 외부 감염에 의해서 오는 경우가 있고, 이제 네. 이 경우에는 대체로 이제 면역력이 약하신 분들. 음. 예, 두 번째는 이제 여성분들의 경우에 이제 화장품을 많이 사용하거나 이제 먼지 알러지에 의해서 네네. 과민 반응을 하시는 분들. 예, 세 번째는 이제 스트레스나 이제 우라에 의해서 오는데요. 스트레스나 우라가 생기게 되면 교감신경 기능이 활성화가 되면서 점액 분비가 잘 안 되게 됩니다. 예. 점액 분비가 잘 안 되게 되면 눈을 통해서 들어가는 먼지를 깨끗하게 이제 걸러주는 작용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분들이 이제 결막염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계속해서 건강 팩트 체크에서 눈 질환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건강 팩트 체크입니다. 비문증이나 눈물 흘림증에는 인공 눈물을 자주 넣어주면 좋다? 네, 어떤가요, 박사님? 예, 이 인공 눈물은 안구가 건조했을 때 넣어야 되거든요. 네. 예, 그런데 이 비문증은 유리체가 액화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네. 안구 건조도 있지만 다른 원인, 스트레스로 인해서 화가 올라가면서 눈이 충혈이 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꼭 전문가의 진단이 필요하고, 특히 이제 눈물 흘림증의 경우에는 안구 건조증으로 눈물의 생성이 많이 되는 경우에는 인공 눈물이 도움이 됩니다. 네. 그렇지만 그 코 눈물관으로 해서 눈물이 코로 빠져야 되는데 빠지지 못할 때 인공 눈물을 계속 혼자서 이렇게 넣게 되면 거기서 막혀 있는데 인공 눈물이 들어가게 되면서 거기서 세균이 번식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반드시 전문가의 처방을 받아서 인공 눈물을 넣어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자, 두 번째 건강 팩트 체크입니다. 비문증은 수술을 받아서라도 빨리 사라지게 하는 게 좋다? 오, 비문증 수술도 있어요? 예, 이게 이제 앞에 이게 자꾸 뭐가 걸리면 네. 이게 막 스트레스가 그쵸, 걸립니다. 신경 그래서 쓰이면. 막 네. 우리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잡으려고 이런 예, 분들이 있습니다. 그럴 수 그래서 있- 막 예. 수술을 간혹 안과에 가서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안과 선생님들이 이 경우는 대부분 이제 수술을 했을 때 득보다 오히려 망막이라든지 오히려 더 심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정확히 안과 선생님께서 수술은 아니고 대부분 이제 그냥 가지고 살라고 하는데, 예. 이게 자꾸 걸리다가 보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원인을 찾아서 노화에 따른 진행 과정이기 때문에 내가 나이에 맞게 적절하게 노화가 됐으면 그걸 그냥 자꾸 견디면서
제가 이제 방금 말씀드린 눈을 감았다가 눈동자를 위아래 또는 좌옆으로 움직여주면 네. 이 부유물이 움직이게 됩니다. 네. 예, 그래서 수술보다는 함께 같이 살고 이제 원인을 따라서 치료를 하시면 예, 개선이 됩니다. 네. 저도 자주 이제 그 눈 운동을 말씀하셨던 눈 운동을 하겠습니다. 네. 네. 자, 세 번째 건강 팩트 체크입니다. 눈물 흘림증은 중년 여성에게 많이 생긴다? 그런가요? 예, 그렇습니다. 네. 첫째, 여성분들은 이제 눈 화장을 좀 하시잖아요. 네. 예, 그러면 여기 눈 아래쪽에 네. 예, 눈물 통로가 있거든요. 네. 예, 통로가 막히거나 통로가 막히면서 거기서 이제 이물질이 끼면서 네. 예, 코 눈물관이 이제 막힐 수가 있고, 예, 두 번째는 여성분들이 남성분들에 비해서 코 눈물관이 좀 좁게 되어 있기 때문에 네. 눈물 흘림증이 남성보다 많습니다. 네. 자, 마지막 건강 팩트 체크입니다. 얼음으로 냉찜질하면 결막염에 도움이 된다? 결막염에 냉찜질이 도움이 되나요? 예, 이제 세균이나 바이러스, 이물질에 의한 감염에는 전문가의 진단을 반드시 받고 하는 게 필요하고, 네. 예, 그 다음에 이제 스트레스를 받거나 우라가 생겼을 때 눈이 빨갛게 충혈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네. 이 경우에는 이제 냉찜질이 도움이 됩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계속해서 눈물 흘림증의 그 실제 치료 사례를 좀 말씀해 주세요. 예. 예, 오늘 가져온 치료 사례는 찬바람을 맞으면 눈물이 줄줄 흐르는 질환의 치료 사례입니다. 72세 어머님으로 2019년 12월에 내원하신 분이었습니다. 8년 전부터 찬바람을 맞으면 눈물이 줄줄 흐르고 또 날씨가 추워지면 증상이 심해지고 여름에는 에어컨 바람만 맞으면 눈물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네. 대학병원에서 안구건조증으로 나타난 눈물 흘림증으로 진단을 받고 인공 눈물을 처방받아서 넣었지만 효과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네. 현재 혈압약과 당뇨약, 고지혈증약을 복용 중이셨고 추위를 많이 타고 또 조금만 차가운 음식을 먹으면 소화가 안 되고 설사한다고 했습니다. 어지럼증이 전부터 있어서 병원 검사 받았는데 정상이라고 하셨고 건망증도 있고 특히 이제 소파에 앉으면 한 3년 전부터는 자꾸 존다고 하셨습니다. 상기 환자는 얼굴에 혈색이 없고 피부도 건조하고 특히 몸이 차고 맥이 침하고 이제 힘도 없고 1분에 58맥의 이제 느린 맥으로서요. 몸이 차고 이제 비위가 약한 소민 체질로 인체의 이제 양기가 약해서 눈을 보호해주지 못해서 발생한 이제 눈물 흘림증으로 진단을 하고 4개월 투약 후에 한 90% 정도가 개선이 되어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다고 해서 이제 치료 상태를 완치한 사례였습니다. 네, 최진용의 한방 상담에서는 내 몸에 맞는 건강 설계를 해드립니다. 한방 상담 전화를 서울 02823-2000번으로 주시거나 카카오톡에서 원음방송 검색해서 친구 추가하시고 상담 전화번호 남겨주시면 방송 중에 최진용 박사님께 직접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최진용의 한방 상담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이번 순서는 질환을 건강하게 이겨내고 예방에 도움되는 한방차와 한방지압을 살펴보는 백년건강 레시피입니다. 자, 박사님, 비문증과 눈물 흘림증처럼 이렇게 눈 질환에 어떤 한방차가 도움이 될까요? 네, 오늘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비문증에 이제 도움이 되는 한방차, 두 번째는 눈물 흘림증인데 그 코 눈물관이 막힌 게 아니라 그냥 찬 바람을 맞으면 눈물이 나오는 경우입니다. 네. 그래서 비문증은 한방에서는 이제 눈은 마음의 창이고 간장의 기가 눈으로 잘 소통이 되어야 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맥락막을 통해서 피와 산소가 잘 공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네. 이때 도움이 되는 한방차는
황정과 연자육, 그 다음에 구기자, 토사자를 각각 5g씩 넣고 중간불 정도로 해서 25분 정도 달이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100에서 120cc 정도가 나오게 되니까요. 이 나온 차를 아침, 저녁으로 식전, 식후 상관이 없이 편안하게 복용을 하시면 됩니다. 이에 반해서 이제 겨울에 좀 더 심해진다. 찬바람이죠. 그 다음에 여름에 에어컨 바람을 좀 쐬면 눈물이 많이 나온다. 이런 경우에는 한방에서 이제 충풍 누출이라는 질병이 있습니다. 네. 이때는 인체의 위기를 막아줘야 되기 때문에요. 황기를 같이 넣고 황기를 12g, 그 다음에 당귀신을 6g에서 달이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중간불 정도로 해서 20에서 25분 정도 달이는데 100에서 120cc 나오시면 이때는 인체에 바람이 들어온다는 것은 밖에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요. 이때는 식사 전에 복용을 하시면 효과가 감소하고 식사하고 그렇지 않으면 식사하기 싫으면 뭐라도 물이라도 한 잔 이렇게 복용을 하시고 그 다음에 30분에서 1시간 있다가 하루에 2번씩 복용을 하시면 도움이 되십니다. 네. 자, 오늘도 한방차를 준비를 해 주셨습니다. 제가 한방차를 따르는 동안 어떤 분들을 위해 준비해 주신 한방차인지 말씀을 부탁드릴게요. 오늘 제가 가져온 한방차는 비문증에 도움이 되는 한방차입니다. 비문증은 유리체가 액화되면서 노화의 과정 속에서 나오게 되기 때문에 이때는 이제 이 황정은 인체의 양기를 보강을 해주고 심장과 폐를 보호해줍니다. 그 다음에 연자육은 특히 이제 심장을 통해서 맥락막을 통해서 피해 공급을 많이 해주고 구기자나 토사자는 안구건조증, 눈의 피로도, 인체의 양기를 올려주는데 아주 좋은 효과가 있기 때문에 눈이 젊은 분들부터 나이가 드신 분들까지 무난하게 복용할 수 있는 한방차입니다. 네. 말씀하신 동안 제가 한방차를 따라 놨고요. 오늘도 잘 마시겠습니다, 박사님. 굉장히 구수하면서 쌉쌀하면서 단맛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쫙 보호해주고 아주 다양한 맛이 느껴지는 정말 아주 맛있는 차의 느낌이에요, 박사님. 이 경우는 이제 노화를 예방을 해야 되는데 특히 이제 눈 건강에 관여가 되어 있기 때문에요. 동의보감의 눈문에 보면 눈은 오장육부의 정이라고 해서 오장육부가 다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 이 황정입니다. 네. 이 황정 자체가 인체의 양기, 특히 동의보감에 보면 이제 노화를 예방을 해주고 특히 이제 심장을 튼튼하게 하고 소화기를 튼튼하게 하고 이제 연자육은 특히 이제 심장에서 피를 맥락막을 통해서 잘 가게 하기 때문에요. 특히 이제 눈이 좀 피곤하면 이 비문증이 좀 생긴다. 이랬을 때 이 차요법을 좀 꾸준히 그래서 이 경우를 뭐 한 1개월 이렇게 15일 먹어서는 효과가 바로 나오기는 어렵고 최소한 이제 3개월, 4개월 이렇게 꾸준히 복용하시면서 그 다음에 항상 눈에서는 눈을 감아주는 게 이 마시는 약 이상으로 이제 보법이 되기 때문에요. 눈을 감고 눈동자를 상하로 움직여 주시는 이 생활요법을 하시면 훨씬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눈에 도움되는 한방지압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비문증과 눈물 흘림증이 있을 때 도움되는 지압법 어떤 게 있나요? 비문증에 이제 도움이 되는 그 지압법에는 대돈과 용천혈을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이 용천혈은 발바닥을 이렇게 살짝 오므렸을 때 발가락 쪽에서 한 3분의 1 오목하게 들어간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을 본인의 이제 젓가락 같은 걸로 해서 지압봉으로 해서
5초씩 5세트 이용을 하시면 되고 자신의 손가락을 가지고 눌러 주셔도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대돈혈인데요. 대돈혈은 우리 이게 발톱에 엄지 발톱에 있습니다. 그래서 엄지 발톱에 보면 약간 위쪽에 약간 주름이 져 있는 부분에 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털 부분을 5초씩 자신의 이제 손가락으로 5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해서 5번씩 5초씩 지압을 해주시면 됩니다. 특히 이제 이 용천혈은 샘 솟는 물이 샘 솟는 곳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눈에서 가장 중요한 게 안구가 건조하고 빡빡하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눈은 무의식적으로 1분에 15회에서 20회 정도 눈을 이렇게 깜빡이게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나이가 먹어가면 호르몬이나 음기 자체가 약해지기 때문에 이 용천혈을 지압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이제 눈물 흘림증이 있는데 눈물 흘림증은 코 눈물관이 막혔을 때는 이때는 이제 안과에서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바람을 맞았을 때 눈물이 흐르는 충풍 누출이라는 데 지압법에서는 합곡과 이무표를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합곡혈은 손가락에 있습니다. 엄지손과 두 번째 손가락을 만나다 보면 서로 만나는 부분에 오목한 뼈가 있습니다. 그래서 뼈 사이에 오목한 부분을 자신의 손가락으로 해서 남성 부분은 좌측, 그래서 두 번째, 첫 번째에서 자신의 엄지손가락으로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되면 약간 뻐근한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5초 하고 5초 쉬고 해서 5세트 이용을 하시면 되고 두 번째는 이음이라는 혈자리입니다. 이때 임은 다다른다는 임자고 읍이라는 것은 눈물이라는 읍입니다. 그래서 눈물이 흘렀을 때 한방에서 이제 침 치료혈로 많이 이용을 하게 됩니다. 이무혈은 네 번째, 다섯 번째 발가락 사이에서 오목하게 올라가면 거기서 한 3cm 올라가다가 보면 양쪽 뼈에서 딱 만나는 오목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자신의 손가락으로 해서 5초씩 5세트 이용을 하시면 되는데 이때 합곡혈을 먼저 이용을 하고 그 다음에 이무혈을 이용을 하시면 도움이 되십니다. 잠시 후에 여러분의 건강에 대한 궁금증을 최진용 박사님이 직접 해결해 드리는 한방 상담이 계속됩니다. 내 몸에 맞는 건강 설계를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전화 서울 02-8232-2000번 또는 카카오톡에서 원음방송 검색해서 친구 추가하시고 상담 전화번호 남겨주시면 최진용 박사님께 자세한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최진용의 한방 상담 함께하고 계십니다. 최진용의 한방 상담 이번 순서는요. 여러분의 건강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는 한방 상담 Q&A입니다. 내 몸에 맞는 건강 설계를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한방 상담 전화를 서울 02-8232-2000번으로 주시거나 카카오톡에서 원음방송 검색해서 친구 추가하시고 상담 전화번호 남겨주시면 방송 중에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세한 상담을 위해서 상담 받으실 분의 연세랑 키랑 몸무게를 좀 말씀해 주세요. 네, 64살이고요. 키는 1m 57이고요. 몸무게는 53이고요. 옆에 최진용 박사님 나와 계시니까요. 직접 상담 나눠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는 64시고요. 근데 오래전부터 이 귀에서 소리가 매미 소리, 새 소리가 나서 한약도 많이 먹어봤고 주사도 많이 맞아봤고 그런데도 여전히 귀에서 소리가 나요. 언제부터 그러세요? 한 5, 6년 됐어요. 그 이비인후과에서 진료 받으셨죠? 네, 받은데 아무 이상이 없대요.
그건 이제 귀의 이상은 아니고요. 이제 우리 네. 몸의 에너지라든지 그 다음에 내 체력이 좀 떨어졌을 때 이 이명 네, 증상이 나게 되는 겁니다. 현재 아, 그래요. 예, 네. 현재 혈압약이나 뭐 당뇨약 복용하시는 거 있으세요? 아니, 없어요. 예. 어느 쪽 그래서요. 예, 말씀하세요. 네, 그래서 뭐 혈압약을 한번 먹어보면 어떨까 하고 예. 그 병원에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먹은 지가 2주 됐어요. 혈압약 먹은 지가. 예. 그래도 마찬가지로 소리가 나요. 예. 이 수술받 양쪽에서 나가지고 요 머리 위에 끝에서 예. 항상 울어요. 예. 아, 지금 어머님이 느끼시기에 이제 귀에서도 좀 나는 것 같고 머리 꼭대기 쪽에서도 이렇게 나는 느낌이 드신다는 거죠? 네네. 예. 그게 그런데 지금 이렇게 저하고 통화하실 때도 계속 소리가 납니까? 약간 나고 저녁에는 더 심해요. 예. 조용할 때는. 예, 조용하실 때 소리가 나시는 거죠? 예. 네네. 그 수술 받으신 적 있으세요? 머리 뇌예요? 아니, 특별히 일반적인 수술 받으신 거 있나 해서요. 아, 일반 수술은 아기 날 때 예. 그거 외에 2번. 예. 대형절기. 예. 한의원에서 체질 검사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네, 받아봤어요. 아무 이상이 없대요. 예, 그러니까 이제 체질을, 예, 그건 이제 병원에서 지금 이비인후과에서 검진 받았는데 이상이 없잖아요. 네, 예, 네. 이제 그거는 지금 어머님이 느끼실 때 귀에서 나는 귀에서도 나고 지금 머리 꼭대기 끝에. 쪽에서도, 네, 예, 네, 네. 그쪽에서도 난다고 하잖아요. 예, 이게 네. 이제 우리 귀는 귀 안쪽은 뇌 안에 들어있게 됩니다. 예, 그래서 네. 한방에서는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명 증상이라고 해서 이게 소리가 들릴 때 귀에서만 난다고 호소하시는 분도 있고 방금처럼 이제 귀에서도 나는 것 같고 머릿속에서도 나는 것 같고 방금 어머님처럼 이제 머리 꼭대기 쪽에서 이제 네. 난다고 이렇게 호소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예, 네, 이 네. 경우 이제 한방에서 어떻게 표현을 하시냐면 우리가 네. 이제 주전자에 물이 가득 차 있을 때는 우리가 주전자를 움직여도 소리가 나지 않잖아요. 예, 네, 그런데 네.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 뇌에는 뇌수라는 예, 물질이 가득 차 있어야 돼요. 예, 그런데 네. 그게 가득 차지 않게 될 때 병원에서 뭐 뇌혈관이라든지 일반적인 검진을 했을 때 이상은 없는데 이제 환자 자신이 소리가 난다. 그런데 이렇게 통화를 하는 중에도 소리가 크게 느껴지시는 분이 있고 지금처럼 이렇게 좀 상대방하고 대화하고 주변에서 큰 소리가 나실 때는 소리가 안 느껴지고 조용하고 또 저녁 때 조용히 누울 때 이렇게 소리가 크게 느껴지게 되거든요. 예. 네. 한의원에서 그 체질 검사 받아보신 적이 있으세요? 아니, 못 받았어요. 예. 원래 그 음식은 좀 얼큰한 거 좋아하세요? 네. 예. 근데 술을 조금 좋아해요. 아, 예. 술은 해도 별로 빨개지지 않으시는 거죠? 예, 안 빨개져요. 예. 지금 이제 술을 원래 이제 조금 하면 술 조금 마시면 기분 좋으세요? 한 100% 좋아요. 예. 그게 이제 제가 왜 그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 어머님께서 이제 술을 마시는데 아까 이제 100% 좋으시다고 하잖아요. 예, 네. 그거는 술은 우리가 대부분 이제 쌀로 만들거나 곡식으로 만들었을 때 곡식의 엑기스가 됩니다. 그래서 네. 그 에너지가 없을 때, 기운이 없을 때 우리가 술을 한 모금 먹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100% 좋다는 것은 에너지가 업그레이드가 되는 겁니다. 그 이제 한방에서 그래서 이렇게 술 한 잔 주변에서 보면 술 한 모금만 하셔도 빨개지시는 분 보신 적이 있으시죠? 네, 네. 예, 그래서 이제 그 술을 제가 이제 한의원에서 체질 검사를 받으신 적이 없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직접 진맥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이제 좀 몸이 약간 얼큰한 거, 우리가 약간 매콤한 걸 먹게 되면 몸에 캡사이신 성분이 있기 때문에 그 매운맛이 캡사이신 성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몸이 조금 후끈 더워지게 됩니다. 따뜻해지고.
예,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술을 마시면 지금 100% 좋아지신다고 했는데 하여튼 술을 마셨을 때 에너지가 충족이 되고 몸이 좀 따뜻해져서 순환이 잘 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이 두 가지로 봐서는 현재 체질은 이제 소음인 체질이고 실질적으로 이 증상은 뇌나 그 다음에 이제 귀에 문제가 있어서 오는 현상이 아니고 이제 오장육부에서 우리 뇌 쪽으로 영양분을 올려줘야 되고 특히 이제 눈이나 귀, 이제 머리 쪽으로 피가 공급이 잘 되면서 예, 그쪽으로 이제 산소 공급이 같이 되어야 되는데 앉았다 일어나면 어지러울 때 혹시 있으세요? 약간 한두 번씩은 있어요. 예, 그렇죠. 자주는 아니고. 예, 그거 예전부터 조금씩 있었던 거죠. 네, 네. 예. 그렇게 하고 지금 아마 이명 증상이나 그 귀에서 소리가 나는 것은 한방에서는 이제 머리 안을 이제 뇌라는 그 머리 속에 이제 한문으로 뇌자를 써서 뇌명이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머님 같은 경우에는 한방에서 이제 병명을 이명도 있지만 이명 플러스 뇌명 증상으로 같이 이제 적어서 이제 치료를 하고 있는데 이 경우 특히 한 번씩 앉았다 일어날 때 이제 어지럽다는 것은 이제 기립성 어지럼증이라고 해서 앉았다 일어날 때 순간적으로 뇌 쪽으로 이제 피 공급이 약간 적어지게 되는 거예요. 예, 그 경우는 뭐냐면 평상시에 좀 무리하거나 체력이 좀 떨어지거나 내가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좀 제때 안 먹게 될 때는 에너지가 더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이 대체로 이제 술을 한두 잔 했을 때 굉장히 이제 기분이 좋게 되고 몸이 좀 가벼워지는 느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현재 이 이명 증상이 지금 몇 년 되셨다고 했죠? 6년? 한 5, 6년 좀- 되셨다고 했죠? 네, 예. 조금 된 것 같아요. 예, 이 경우가 됐기 때문에 이제 우리 몸에서 에너지가 많이 생겨야 됩니다. 그래서 5, 6년 전이니까 한 7, 8년이나 이제 8, 9년쯤 해서 몸에 좀 무리가 가는 일을 하고 그런 적은 없으세요? 네, 그건 없어요. 예. 일단 이 경우에는 이제 소음인 체질이고, 예, 그 다음에 이제 머릿속에 그 소리나 이제 귀 속에 이명 증상 같이 오기 때문에 이때 도움이 되는 한방처육법 불러드릴 테니까 적어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예, 황기 10g. 예, 네. 적으셨어요? 예, 그 다음에 당귀신 6g. 몇 g이요? 6g. 네, 예, 당귀신입니다. 네. 예, 당귀신 6g. 예, 청궁 6g. 네, 적으셨. 네. 예, 그 다음에 인삼 6g. 근데 인삼만 먹으면 머리가 더 아픈 것 같아요. 인삼 먹으면은 좀 머리가 아프세요? 예, 터질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술은 지금 조금 먹어도 괜찮으세요? 네. 예. 술은 근데 주로 인삼만 먹으면 머리가 더 터질 것 같이 막 아파요. 인삼차만 따로 끓여서 드셔보신 적이 있으세요? 예, 인삼, 홍삼 먹으면 100%가 아파버려요. 100%좀 머리가 아프세요? 예. 예, 머리가 아파요. 지근지근하니. 예. 그러면 그래서 그걸 안 먹어요. 그 술은 어떤 술 좋아하세요? 막걸리하고 맥주. 맥주요? 이렇게 네. 소주나 혹시 도수 높은 거 드셔보신 적이 있으세요? 먹어봤는데 그건 또 괜찮더라고요. 또 소주하고 양주는 조금 괜찮은 것 같아요. 괜찮고요. 예. 예. 추위는 소주를 제가 못 먹어요. 소주를 예. 선풍기 에어컨 여름에 좋아하세요? 안 좋아해요. 예, 바로 이제 싫은 거죠? 네, 예. 발바닥에서 혹시 열감 느껴지실 때 있으세요? 없어요. 열감 느껴지실 때 없으시고요. 이제 제가 인삼은 그 기운을 지금 올리는 건데 대체로 이제 인삼을 먹고 열이 머리가 좀 아프거나 그러시는 경우에는 대체로 술을 한두 잔 먹었을 때 빨개져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선풍기나 에어컨을 아주 좋아하셔야 되거든요. 예, 이제 네. 이런 경우에는 양기만 허해지는 게 아니라 이제 음기가 같이 허해지니까 음기라는 것은 이제 밑에서 잡아줘야 되는데 그 잡아주는 힘이 없으니까 상부로 양기가 이제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은 인삼이나 홍삼 하나만 먹었었을 때고 지금 제가 이제 당귀신이나 이제 청궁은 그
그 혈기를 좋게 하고 이제 음기를 좋게 하는 약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인삼을 그 2g만 넣으세요. 2g만. 예. 네, 그 다음에 이제 생강 500원짜리 동전 크기만하게 2개 넣고 대추 2개 넣으시고요. 대추 2개. 예, 그렇게 해서 물을 900cc 넣으시면 예, 900cc. 예, 900cc 넣고 이제 중간 불 정도로 한 25분 끓이면 100에서 120cc 나옵니다. 네, 120cc. 예, 그래서 그걸 아침 저녁으로 하루에 2번씩 뭐 식전 식후 상관이 없이 편한 시간에 드세요. 네, 예, 감사합니다. 편한 시간에. 그 다음에 그거를 지금 그 기질적인 병변은 없고 기능적으로 떨어졌고 5, 6년이 됐기 때문에 한 4개월 정도 꾸준히 복용을 하세요. 아니, 네, 네, 예. 네. 그 다음에 현재 뭐 운동 같은 거 하시는 거 있으세요? 아, 요가 한 1년 했어요. 예. 아, 요가 다른 거 뭐 밤에 운동하시는 건 없으시고요? 네, 없어요. 예. 그렇게 4개월 정도 꾸준히 복용하시고 그 다음에 저희 방송국에 한번 전화 다시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전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건강 상담은 체질이나 상황에 따라서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자, 이명에 대한 얘기를 나눠봤고 또 뇌명 말씀도 해주셨고요. 예. 일단 저는 굉장히 좀 놀랬던 게 막 말씀하시다가 이제 뭐 저도 이제 박사님 얘기를 많이 듣다 보니까 예. 어느 정도 이제 예측 갈피는 좀 잡을 수가 있는데 예. 인삼 드시면 이제 좀 예. 머리 아프시다 그래서 예. 그러면 양인이신가 했는데 예. 또 박사님이 추가 질문을 해주시니까 또 그것도 아니었어요. 예, 예. 예, 그러니까 예. 이제 그래서 우리가 그 인삼 한 가지로 이렇게 먹었을 때하고 네네. 다른 약재하고 섞어졌을 때는 달라집니다. 네. 그래서 좀 비유가 그럴지 모르는데 우리가 이제 고춧가루를 직접적으로는 고추는 먹지 못하지만 네. 김치에 다른 양념하고 고추가 조금만 들어갔을 때는 우리가 예, 예. 먹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때는 그냥 차갑고 덥고 이렇게 한 가지로만 보게 되는 거고 그래서 한방에서는 대체적으로 한 가지를 가지고 오래 먹지는 않습니다. 네. 최소한도 한약이 이제 저희들이 이제 처방을 할 때 최소한도가 이제 2가지고 8가지고 이제 10가지고 3, 40가지 이렇게 증가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인삼은 몸을 따뜻하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양기를 올리는 건데 어머님 같은 경우에 현재 인삼을 먹고 머리가 이제 아프다고 했을 때는 밑에서 음기가 잡아줘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음기가 한방에서는 이제 보혈시키는 약이라고 보는데 그때 이제 당귀나 청궁, 감초.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혹시 이제 인삼을 먹었는데 어떤 때는 머리가 아팠다가 어떤 때는 안 아팠다가 그러면 우리가 아픈 것만 생각을 하지 좋았을 때는 잘 생각을 안 하시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 때는 이제 인삼을 이렇게 꼭 먹고 좋았던 예가 있었으면 그때 어떤 때는 좀 머리가 아프다 그러면 그때는 감초를 인삼의 이제 분량보다 조금 높여가지고 끓여서 드시면 그런 작용이 이제 그런 두통이나 이런 증상들이 사라지게 되고 한방에서는 이제 선생님들이 그 음기를 그런 때는 같이 이제 보충해주는 약을 쓰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명 얘기는 사실은 저희도 이제 한번 주제를 다뤘었고요. 예. 여러 번 이제 얘기가 나왔었는데 예. 뇌명은 사실 조금 낯선 단어거든요, 박사님. 이런 분들이 이제 요즘은 이제 연령들이 이제 자꾸 높아지시다 보니까요. 네네. 65세 이상 되신 어머님, 아버님의 경우에는 이 진찰을 하시다가 보면 뇌명이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한 연세가 65세 이상인 분들 중에 이제 소음인, 태음인 체질 그리고 맥이 침하면서 맥의 동수가 이제 지맥으로 60맥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에는 한 40~50% 정도에서는 뇌명 증상이 나옵니다. 네. 그런데 이게 이제 뇌명이 계속 나오는 게 아니라 아까 조용하면 머릿속에서 소리가 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좀 무리하면 소리가 나고 그 다음엔 또 밥을 먹지 못하고 좀 피곤하면 소리가 나면서 이제 이런 증상이 있으면 이 경우에는
반드시 이제 전문 한의사의 이제 진단을 받고 이걸 그냥 놔두게 되면 뇌에서 소리가 난다는 것은 뇌에는 머릿속에 뇌수가 가득 채워져야 되는데 네네. 이게 비워진 신호입니다. 그래서 네. 이런 경우를 그냥 놓는 경우에는 특히 이제 치매나 이런 질병들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네네. 이 뇌명은 꼭 치료를 해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아까 그 주전자에 물이 가득 찼을 때 소리 네. 안 나고 네. 좀 덜 찼을 때 소리가 난다. 예. 이 비유가 저는 이해가 확 되더라고요. 말씀을 예. 하시는데. 예. 네. 그리고 이제 그 약재를 한약재를 황기, 당귀신, 천궁, 예. 인삼이랑 생강 그리고 대추 말씀을 해주셨어요. 예. 네. 예, 이제 그 황기는 인체의 양기를 잘 올리는 약입니다. 네네. 그런데 이제 한방에서는 항상 기와 혈, 음과 양기의 개념이 있는데요. 우리 피를 통해서 이제 영양분이 가고 산소가 가는데 산소를 그 양기, 기로 보시면 되고, 예, 그 다음에 영양분을 피로 보시면 됩니다. 네. 예, 그런데 이 산소, 양기가 잘 올라가는 대표적인 약이 황기와 인삼입니다. 네. 예, 그런데 이제 인삼은 열을 좀 많이 발생을 시키기 때문에 주로 이제 황기를 군약으로 쓴 거고, 네. 이제 어머님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열기가 올라가면서 인삼을 하나 먹었을 때 머리가 좀 아프다고 했기 때문에 네. 이제 혈을 돋구어주는 당귀와 이제 청궁을 넣고 그 다음에 그 기와 혈을 조화롭게 하기 위해서 이제 감초를 넣었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생강과 대추는 우리 양념의 개념을 가지시면 됩니다. 네네. 그래서 어머님 같은 경우에 그래서 좀 얼큰한 걸 좋아한다 그러면 생강을 좀 넣게 되는 아하. 거고, 매운 것을 좀 못 먹는 분들이 있거든요. 쇼그렌 네네. 증후군이 있어서 혀가 갈라지거나 그 다음에 이제 위축성 위염으로 위벽이 이제 약하신 경우에들은 예, 매운 것을 먹으면 속이 쓰리고 네. 우리 한국말로 뒤집어진다는 표현을 하게 되거든요. 예. 예, 이런 때는 이제 생강을 빼고 대추와 감초로 조절해주는 약재입니다. 네. 네, 최진용의 한방 상담 벌써 마칠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오늘은 현대인의 흔한 눈 질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눈 건강을 위해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등푸른 생선이나 베타카로틴이 많은 녹황색 채소를 섭취해야겠고요. 무엇보다 비문증처럼 현대인의 흔한 눈 질환은 당장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은 아니지만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주면서 삶의 질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한방 치료로 눈 건강을 지켜야겠습니다. 건강한 몸과 마음을 위한 최진용의 한방 상담 오늘은 여기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